여러분, 미술 좋아하시죠? 물론 좋아하시니까 제 채널을 구독하셨거나 제 영상을 지나가다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미술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제 선진국으로 들어서며 국민들의 삶의 풍족함을 통해 문화적 경험 활동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상황은 달라지는 듯합니다. 교육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적합한 반응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제3자로서 바라보는 미술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긍정적인 분야이지만 나 또는 내 가족인 경우 미술에 대한 반응은 불안과 편견, 욕심을 채우는 수단 정도로 여겨지는 듯합니다. 지난 20년이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저로서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먼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감정을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미술은 대체제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상담차 방문하신 어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 아이는 아쉽게도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미술 쪽에 소질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소질이 있다면 시켜보려고요. 저는 그 말씀에 처음엔 당황스러웠고 잠시 후에는 화가 좀 나더군요. 공부 못해서 미술 시키려고 한다고? 아니, 미술하면 공부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내가 정말 공부를 못했었나? 아무튼 일반인들은 미술을 포함한 예체능을 다른 학물과 확실히 구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교육 중에서도 부모님들의 반응과 관심은 무척 낮은 편입니다. 만약 국, 영, 수였다면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이라도 떨어지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 우리의 점수가 떨어졌냐? 라며 엄청 걱정을 하거나 심지어 항의까지 했을 겁니다. 이렇게 국영수와 예술 과목에 대한 상반된 반응의 원인은 대학 진학에서 국영수가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예술로는 취직도 불가능하고 먹고 살기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된 미술 대학생들의 반응을 들여다보죠. 우리나라 미대생들의 생각도 불안감이나 심하면 좌절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수업 중에 약 4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강의 중 노트북 모니터를 열심히 보고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 강의가 인터넷 강의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순간 내 강의가 이렇게 재미없나? 라는 생각이 났지만 일단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원래 미술에는 큰 관심이 없는데 미대 온 친구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거의 4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술이 싫은 친구들이 왜 미술을 공부하려고 입학을 했을까? 그랬더니 결국은 수능 점수에 맞춰서 대학과 전공을 정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공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교육 측면에서의 미술에 대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말 이율배반적인데요. 우리나라는 무엇이 좋다, 중요하다라고 신문방송에서 언급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따르는 현상이 있죠. 창의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창의성을 강조하고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창의성을 키우거나 창의성 중심의 직업이나 전공 양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대학 가는 데는 창의성이고 뭐고 없고 들어가고나 보자 라는 식이죠. 취업도 안 되고 생계를 꾸리는데도 힘든 직업이다. 일반 과목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식의 불안의식, 무기력함, 막연함 등의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한국에 비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8년간의 젊은 시간을 미국에서 지냈는데요. 미술을 전공한다는 나의 말에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와, 너는 아티스트구나. 대단해. 부러워. 이런 반응들이었죠.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재주를 지니고 있다. 뭔가 심오함을 지닌 학문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던 아니던 존중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대중의 인식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며 저 또한 기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제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요인에 있었는데요.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 7, 80년대의 미술품들은 상류사회의 전유물로 취급받았죠. 소위 복부인들이 재산 증식의 용도로 사모았습니다. 일부 부유층 사모님들이나 회장님들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세금 탈루의 편법으로 많이들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은 새로운 투자 세력이 등장했는데요. 주식 투자로 재미를 보지 못하자 많은 젊은 계층이 가상화폐와 아트 컬렉팅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미술 시장에 강력하게 침투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그림이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일정 가격 이하의 작품들은 세금을 안 내고 또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묘한 방법이 이들 젊은 구매자들을 양산해냈죠. 그러다 보니 어려운 미술은 모르겠고 귀여운 캐릭터 이미지가 인기를 끌어 시장의 양적 확장만 키운 꼴이며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들로 미술계의 건강함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어찌되었든 최근 갤러리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수 미술은 더 이상 그들의 자리를 찾을 수 없다라는 자주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술계에는 작가들이 리드하던 미술시장이 한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본주의의 현상이 강해지면서 미술을 단순한 상품으로만 보는 현상이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 동시대 미술의 획일화와 독창성이 떨어지는 패러디 형태, 발전성이 보이지 않는 단색화 추상 등의 현상이 이대로 토착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K-열풍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K-팝과 K-드라마, K-푸드가 뜨자 정부는 물론 사람들은 뭐든지 K자를 앞세웁니다. 그럼 K-아트도 누군가 띄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고유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창작법, 또 우리만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K-아트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닌 고유의 정체성이 좀 더 독창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해외를 다녀보면 한국인은 할 수 있는데 서양인들은 할 수 없는 미적인 감각과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백과 선, 그리고 먹과 물감을 사용한 오묘한 투명성이 그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민화를 보면 인간적이면서도 풍자와 해학이 많습니다. 서양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죠. 저는 그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데 서양 미술을 따라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과 추억에서 우리를 찾아내고 그것에 멈추지 말고 실험적으로 우리만의 멋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한 가지 돌파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서양 미술 전문가들은 모두 이러한 한국적인 고유의 특징을 신기함을 넘어서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김치와 된장이 혐오의 대상에서 존경의 대상으로 우뚝 선 것처럼 우리의 미술도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방지다는 질타들을 들을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 해법을 제시하여 여러분의 공감을 얻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의 저녁 밥상에서 가장 인기 있던 음식 중 하나입니다. 바로 반건조된 굴비입니다. 이 작품은 원래 의도된 작품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에 의해 동판이 지나치게 부식되며 나온 강한 질감이 이 작품이 나오게 된 이유인데요. 실수를 만회하고자 계획이 없던 지푸라기 끈이 나타나면서 한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굴비 작품이 탄생하였고 당시 교수진과 미술관 큐레이터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우리만의 음식 문화가 자연스레 반영된 사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 작품입니다. 좀 전의 굴비와는 완전히 다른 시도였는데요. 이 동판화는 드라이 포인트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길을 완전히 잃고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림이 복잡하기만 하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고난도의 판화 기법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장난으로 심심해서 작은 동판을 발견하고 제가 어렸을 적 즐겨 듣던 우리나라의 구전 동화를 떠올리고 그려보았습니다. 바로 별주부전이었습니다. 아주 정겹고 심오한 교훈이 담겨있지만 서양에는 없었던 이야기였죠. 막상 한 컷을 그리고 나니 그 다음은 뭐냐라는 의문이 떠올랐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일간지에 나오던 4칸짜리 시사 만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4칸짜리 만화 같은 단순한 스타일로 표현한 별주부전 시리즈가 높이 평가되며 시카고와 뉴욕에서 초대 그룹전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미국 은사를 포함한 서양인들은
저와 제 작품에 대해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리, 긴 말 필요 없어. 이게 너야. 넌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선과 스토리를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 너에게 없는 걸 따라하려 하지 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적으로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교훈을 찾았죠. 남에게 각광받으려고 모르는 것을 하려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나 자신에게 있다. 라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닌 K-매력은 우리의 사는 방식, 우리의 스토리에서 찾아 실험적으로 개발한다면 분명히 독창적인 매력을 지닌 K-아트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훨씬 기발한 방법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작은 소견으로는 우리도 획일적이지 말고 예술가로서의 핵심 덕목인 나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보고 단순히 고객의 흥미와 갤러리의 기획 마케팅에만 의존하지 말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만의 정체성 밑에 세계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실험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아트의 정체를 깊이 생각해보며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보며 여러분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시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레 표현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두서없이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마음에 드셨거나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